안녕하세요. 자포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폭등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유예기간을 주지 않았죠. 그래갖고 전격적으로 실시를 하는 바람에 시장에서 엄청난 큰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집 계약을 한 사람들 또는 이주를 해야 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전세를 갈아타야 하는 사람들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날도 추운데 시장까지 얼어붙네요. 매도자나 매수자나 눈치만 보고 있고, 뉴스나 신문에서는 연일 반반에 뜨겁게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주택 소비자들은 관망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어찌 보면 활활 타오르던 부동산 시장을 정부에서는 잠재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얼마나 갈까요? 제가 요전날 유튜브에서 이번 정책 6개월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변할지 한번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이 11월 달에 0.14%를 상승을 했대요. 다시 말해서 2015년 12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서울 전셋값이 올랐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11월 상승이 이렇게 되었다면 결국 12.16 대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결국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미 시장은 12.16 대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서울의 전세권 시장은 끓고 있었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즉 매매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가 전세 시장으로 번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12.16 대책이 나온 겁니다. 이 대책이 전세 시장에 기름을 부은 꼴일까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이 조정되었죠. 이번 대책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대책 중에 하나가 대출 대책입니다. 지금 당장 이번 대출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바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책이거든요. 즉 기존에는 LTV 40%까지 대출이 됐는데 9억 이하는 이번 대책에서 40%, 그리고 9억 초과는 20%만 대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14억짜리 집을 살 경우에 9억까지는 40%를 적용하고 9억에서 14억까지는 20%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14억짜리 집을 살 경우에는 40%에는 5억 6천이 대출이 되고 자기 돈은 8억 4천이 있어야 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9억 이하는 40%니까 3억 6천이 대출이 되고 9억에서 14억은 20%만 대출이 되니까 1억만 대출이 되어서 결국 대출 총액이 4억 6천밖에 안 되어서 대출을 통한 집 구입은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5억이 넘는 집은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집을 왜 집을 못 사는데 전셋값이 오른다고 할까요? 그것은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을 살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을 사서 나가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전세 사는 사람이 집을 사서 갈아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계속 눌러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사 갈 수가 없어서 전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세금 반환 대출이 이번에 금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되면 집주인이 그 돈을 보증금을 마련해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마련해 주니까 그 집을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내줘야 되는데 이 대출을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입자에게 돈을 빼주려고 하는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는요,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 이 대책이 발표되었고 이것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 실수자의 이주 수요에 비상이 걸려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대출을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자기한테 보증금을 주면 나는 이걸 가지고 집을 살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니까 나한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나요?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전세 시장으로 이 사람들도 또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전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한번 조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 서울 외곽에 살고 있는 집주인들이 전세로 놓은 집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마저 전세시장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올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주택자가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를 살 경우에 양도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년까지는 10년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까지 공제됐지만 이것도 내년부터는 법이 바뀐 겁니다. 또 있습니다. 전세로 내놓은 집으로 이제 집주인이 들어오면 전세 물건이 귀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1주택자가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를 살 경우 양도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유턴한다는 겁니다. 금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까지는 10년간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80%를 받지만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턴한답니다. 하는 겁니다. 즉 2018년 9.13 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한 80%죠. 적용하잖아요. 이것이 2020년 1월 1일 시행하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1주택자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시장에 물건이 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번 12, 16 부동산 대책에서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2021년부터는 연 공제율 8%를 거주 4%로 그 다음에 보유 4%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8%씩 공제를 했는데 2021년부터는 거주 40%, 그다음에 보유 40%를 아니 거주 4%, 보유 4%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결국 오래 거주할수록 비율을 높이게 되어서 집주인이 들어와서 거주 기간을 늘리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는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 전세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번 대책에서 나온 것 중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 적용 배제가 나왔잖아요. 다시 말해서 조정지역 대상에서 10년간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이번 대책에서 당근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년간 보유한 집들이 있다면 어떤 집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미 지난 9.13 대책 이후에 장기 보유한 집들에 대한 대책을 집주인들은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 대책을 한번 보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팔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미 우리 회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집을 판 사람들이 있거든요. 팔지 않았을까. 두 번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들 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는 집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집들은 조금 있으면 더 오르기 때문에 이 집은 팔지 않을 거예요. 이 집은 그냥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실거주하고 있는 집들이 있겠죠. 실거주. 그래서 아마 10년 동안 보유한 집이 있다면, 그래서 그 집이 지금 실거주하고 있다면 아마 이 집을 처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지만 아무튼 다른 것은 실력이 없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실거주한 사람들이 이 집을 지금 팔아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고 뭐 어디를 가요? 집을 사러 들어가겠죠. 집을 살 수도 있고요. 살 수도 있고 또 전세시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집을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금 받는 사람들, 아니면 연금을 받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을 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집을 팔고 이번에 그냥 전세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까지 전세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직장 때문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학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시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옮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청약을 앞둔 사람들, 30, 40대 중에 청약이 이제 점수가 높아져야 돼요. 더군다나 분양가 상한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이거 노또 아파트가 되니까 쉽게 이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을 거예요. 물론 교육이 된 사람은 집을 사겠지만, 교육이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교육이 되지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다시 전세로 갈아탈 겁니다. 이 사람들까지도 전세 시장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2020년 서울에 공급되는 양은요, 약 4만 세대 돼요. 금년도 한 4만 세대 됐는데 내년도 한 4만 세대 돼요. 근데 2021년부터는 반절로 줄어들어요. 반절로. 그 얘기는 뭐냐?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서 결국은 부동산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2, 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셋값 폭등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